기자 수첩은 다시 진지한 거 가지고 예. 오셨죠. 1987년 10월 19일 예. 그러니까 50 전두환 군사정권에 빼앗겼던 CBS의 뉴스 기능을 7년 만에 되찾은 날입니다. 10월 19일이. 예. 예. 그래서 오늘부터 CBS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부활 30주년을 되돌아보는 특집 방송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겁니다. 10월 26일 시청 앞 광장에서는요. CBS 뉴스를 되살려달라는 그때의 그 민주화 함성, 뭐랄까요. 그 응원에 감사하는 콘서트도 저희가 예, 엽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그 현장에 계셨었죠, 배 기자님. 예. 근데 뭐 생각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지하게 바빴거든요.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죽어라 취재하고 방송하고 그럼 하루가 가고 예. 그러다가 대상포진 걸리고 뭐 그랬던 기억밖에 없고 오늘은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생략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론 적폐청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이 특히 방송사가 어떤 방송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 규범에 대해 이론적으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예. 권위주의 모델이 있어요. 언론은 지배체제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적극 협조해라. 이게 이제 권위주의 모델이고 공산주의 모델도 있죠. 이건 뭐 언론은 당의 선전기관이니까. 예. 여기에 반발하는 자유주의 모델이 있습니다. 언론은 정치적으로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되고 폭넓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예. 이런 이제 자유주의 모델이 또 나오죠. 바로 그 마지막 자유주의 언론 이 모델이 우리가 삼고 있는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열렸던 자유주의 모델인데 근데 그렇게 자유를 주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방송이든 신문이든 다 돈 가진 사람이 움켜쥐게 되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되는 약간의 모순이 생깁니다.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공공책임론 모델이 생겨납니다. 공공책임론요? 예.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은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기둥이다. 공적인 책임이 크니까 국가 시스템의 일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감독기관의 지도를 받아라.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하되 예. 감독기관의 지도를 받아라. 예, 그렇죠. 이게 독일을 중심으로 한 공적 참여주의. 이렇게 배운 기억이 그렇죠. 나네요. 예. 그런데 이걸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예. 가져다가 공적 책임을 국민한테 지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한테 책임을 지는 걸로 교묘하게 시스템을 바꿉니다. 아하. 그게 이제 언론 통폐합의 이제 문제죠. 예를 들면 방송 같은 경우 국가 통치 시스템의 일부다. 방송은. 예, 예. 우선 MBC가 지역에 왜 이렇게 많냐. 지역 MBC는 지분의 51% 이상을 서울 MBC한테 다 넘겨라. 거의 강제였습니다. 서울 MBC는 지분의 65%를 다시 KBS한테 넘겨라. KBS는 이제 국가가 통치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중앙 예. KBS 소속이니까 지역 KBS가. 예. 동아일보 동아방송 그게 뭐 필요 있냐 신문사한테. 예, 예. 중앙일보의 동양방송 그건 또 무슨 필요냐. 서해방송 전일방송 전부 다 없애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만 뽑아갖고 KBS에 또 넘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통신도 뭐 이렇게 많냐. 합동 동양 시사통신 예. 하나로 묶어서 연합통신이라고 불러라. 광역자치단체의 신문은 딱 하나면 되지 뭐 이렇게 많냐. 다 없애고 하나씩만 남겨라. 그 대신 신문을 없애고 만드는 허가는 문화공보부 장관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기막힙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예. 싶은데 이렇게 되니까 방송은 KBS를 정점으로 수직 계열화가 되고 예. 신문과 통신은 문화공보부 그러니까 어떤 정부 관련 부서 아래로 들어가고 이런 그렇게 형태가 되는 된 거죠. 거예요. 언론 전체가 국가 통치 시스템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예. 물론 외형상으로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을 감독하고 방송마다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송사 사장이건 방송사의 재단 이사장이건 다 청와대가 찍어서 임명하는 마당에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방송과 신문사를 확 하나로 그냥 묶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언론 통폐합 조치였던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 CBS는 어떤 식이었던 거예요? KBS로 넘기거나 없애려다 보니까 한국 교회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이 뉴스를 빼앗고 광고를 빼앗으면 알아서 죽겠지. KBS로 넘기기는 애매하고 예. 왜냐하면 기독교회가 반발할 테니까. 그러니까 뉴스 못하게 하고 광고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럼 알아서 죽겠지. 예. 이런 거예요. 기자들이 남게 되니까 기자들은 다 KBS로 가버려. 아하. 강제 이송을 시켜버리고. 이것이 이제 CBS가 뉴스부활 30주년을 기념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규모가 확 줄어든 언론계에 광고는 넘쳐나고 정부 지원이 넘쳐나면서
언론사 입사 시험이 언론고시라는 게 되죠. 예. 그것만 통과하면 이제 특권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KBS, MBC의 적폐라고 지목되는 부역자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이 예. 그 언론 호황기에 들어온 마지막 세대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예. 예. 그리고 방송 관련 법이나 제도, 방송사의 이사회, 방송계와 언론계 전체 관행 속에 그때 그 관변 언론 호황기의 잔재들이 청산 안 되고 남아있는 거죠. 예. 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이뤄졌고 언론 자유가 쟁취됐는지 참 어렵게 쟁취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게 쟁취한 것을 지금 이렇게 아직도 국민의 지탄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못 쓰고 있다는 예. 게 참 그러니까 한국 언론계는 내부적으로는 자유주의 이념을 갖고 있어요. 기자든 PD든 아나운서든 언론 자유는 소중하다고 국민도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은 가치 중립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다 알고는 있는데 사회 공적 책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런 철학으로 훈련받고 운영해 보지를 않았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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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를 든다면 기자, PD, 아나운서가 어느 날 정치권 인맥이나 인기를 등에 업고 졸지에 정치인이 됩니다. 너무 많죠. 예. 그런 경우. 정치인이 됐다가 또 방송에 아무 때나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앵커도 하고 MC도 하고 사장도 하고. 아니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그렇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죠. 더군다나 정치적 색깔이 뚜렷해서 누구 사람이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게 뻔한데. 그럼 그 사이에 방송은 어떻게 한 건가?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보도는 어떻게 한 건가? 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국회의원 하다가 그냥 방송사 사장하고 신문사 사장하고 그랬으니까요. 이런 마구잡이식 회전문의 자동문 스타일의 언론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 적폐 위에 이명박 정권 때 종편과 뉴스 전문 채널 6개가 정치적 타협으로 또 얹어지면서 예. 언론계가 지금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KBS, MBC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요. 예, 한번 언론계 상황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성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